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김은혜입니다.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기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가급적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어도 저한테 이제 악수를 하시면서 아니 키가 이렇게 컸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한 170cm 되는데요. 아마 이제 그동안 화면에서 보셨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작아 보이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래도 71년생 김은혜는 이 젊은 경기도 또 저의 체력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께 힘 모아 뜻 모아 온몸을 다해서 이 구리시를 살려놓겠습니다. 먼저 그 약속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구리시를 찾아오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그 많은 정치와 경제를 다 장악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 많은 지방 권력 95%를 다 독식했는데, 여기 오신 구리시민 여러분들은 이 땡볕에 또 가족들과 함께할 이 일요일 오후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와 우리 구리시의 미래와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바람, 나라에 대한 마음,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 그 절절한 바람을 갖고 이 앞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이 눈동자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김은혜! 김은혜! 지난 4년의 도정은, 또 지난 4년의 구리시는 저는 저희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마을을 세워두면 버스라도 지하철이라도 아니면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국가 권력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집만 덩그러니 지어놨을 뿐 서울로 가실 때는 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지하철 하나 변변이 안 돼서 몇 번을 갈아타고 출근도 하기 전에 짐 빠진 게 벌써 몇 년입니까? 테크노밸리, 그 많은 분들의 수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그 많은 공약 중에 테크노밸리만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이들이 찾아오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주당은 또다시 표를 달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을 우습게 보도 유분수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마치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모렴치하게 또다시 우리 구리 시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우리 구리시 주민분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6월 1일 여러분들이 구리시 주민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저는 단호히 압도적인 승리로 이분들에게 반드시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은혜! 김은혜! 더 이상 속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 번드르란 말에 또다시 이렇게 고통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호 2번, 그러나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집권 여당 후보로서 김은혜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개를 세우고 세 개를 하나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GTX입니다. 제가 그동안 대장동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번 GTX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장관의 취임 즉시 GTX DEF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 꼭 이 구리시에 신설을 하고 거쳐가도록 제가 요청을 하고 반드시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180석 그 집권
여당이었다는 그 자만을 토대로 국회 의석이 많으면 GTX를 앞당길 것처럼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GTX는 재원을 투자하고 인허가를 하며 또 완공 속도를 앞당기는 건 집권 여당만 가능합니다. 저 김은혜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건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온몸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버스입니다. 사실 구리시에 많은 분들이 서울시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출근할 때 버스 한번 놓치면 언제 올지 몰라서 마냥 아침이 짓빠지는 게 우리 구리 시민분들의 하루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역버스 꽃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중심가는 전체 토탈을 해놓고 추가로 신설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오세훈 시장과는 제가 재보궐선거 그동안에 많은 네트워킹을 했기 때문에 하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구리 시민 여러분, 아침마다 지나가는 광역버스 할 일 없이 바라보면서 또 놓친 버스의 뒤를 바라보는 그 허무한 아침이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버스 쿼터제를 허물고 구리시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광역버스의 신설을 간곡하게 부탁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김은혜! 김은혜! 세 번째는 사실 구리 시민의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육입니다. 이곳은 구리시가 바로 서울과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밤에 아프면 데려갈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 그 새벽에 어디로 가야 할지 서울로 원정 가고 애를 들쳐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경기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속절없이 아픈 아이를 안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제 앞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의 경험, 모든 아버님들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아파도 내가 해줄 것이 없다고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만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힘드셔도 됩니다. 겨우 잠에 든 아이를 누이고 나면 그 다음은 출근 걱정입니다. 회사로는 가야겠고 아이를 봐줄 사람은 없고 아이의 아침마저 챙겨주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의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면 그걸로 배가 부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들의 마음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이가 아침을 걸은 채 학교가 가기 일쑤입니다. 애는 어느새 아침 안 먹는 게 버릇이 됩니다. 아침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거 부모님들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라와 정부가 해야 합니다. 저 김은혜가 도지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아침밥 저는 무상급식으로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거 대장동 많은 무리들이 국민 돈 뺏어서 자기 주머니로 가져간 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워낙 과밀학급에 그리고 많은 학습 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압니다. 제가 교육감과 함께 아파트만 지어놓고 학교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 아파트만 지어놓고 과밀학급에 애들 시달리게 하는 거 절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우리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구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진정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더 이상 마음 무거워지지 않도록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챙기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김은혜! 김은혜! 테크노밸리는 아픔이죠. 그것은 속은 거기 때문에
정의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이제 제가 김은혜 도지사 이름으로 없앨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것은 재산세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셔야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일생을, 어르신의 경우에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평생 저축해서 집 한 채 겨우 장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5년간 집을 가지신 분들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집을 가지신 분들 위에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그 집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오른 게 우리의 책임입니까? 집값은 민주당 정권이 올렸습니다. 집값은 민주당 정권이 올리고 공시가격 올려가지고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건보료 폭탄, 건보료와 함께하는 60여 개 준조세 폭탄까지 우리가 다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제가 백경현 시장님과 함께 협약을 맺었는데요. 시군세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시가 9억 원 아래, 즉 공시가격 5억 원 아래의 1가구 2주택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 면제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보수정당에서 그렇게 퍼줘도 되나요? 그런데요, 지금 지난 2년 평균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기도만 하더라도 재산세를 1조 6천억 원을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를 9억 아래 분들에게 면제해주면 5천억입니다. 나머지 1조 1천억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리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거 활용해서 제가 시군에서 그거 재산세 못 받아서 힘들어하시지 않도록 다 보존해 드릴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에서 송강호와 이성균 씨가 있었습니다. 송강호 씨는 반지하에서 살고 이성균 씨는 엄청난 호화빌라에 삽니다. 지난 이재명 시장 지사 때에는 이성균 씨에도 돈을 다 줬죠. 저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동안 씨를 뿌렸던 제2, 제3의 대장동만 막아도 수천억 원의 재산을, 수천억 원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엄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비뚤어진 도정의 이유는 국민 돈을 내 돈으로 알고 국민 세금을 내 주머니에 채우고 그리고 도민에게 가야 할 걸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던 기득권에 함께했던 패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대로 기준만 세우면 나라가 할 일, 시장이 할 일 구분하고 도민에게 돌려줄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걸 구분하는 공사 구분만 있으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청렴하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김은혜! 그래서 제가 제 남편으로부터 제 법인카드로 쇠고기 사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 남편이 좀 먹을 걸 좋아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책상 위에 제 법인카드가 있어도 그거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법인카드로 몰래 생선초밥 시켜 먹지 말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했죠?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누구처럼 감사관을 내 아는 사람 시켜서 내 비리를 못 본 척하고 내 부패를 덮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견제를 받겠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해야 도민분들이 편해지십니다. 제가 감시를 받아야 도민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71년생 김은혜 젊고 힘있는 도지사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의원 때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많은 세금의 재조정을 법안을 냈는데 잇따라 김동연 후보님이 따라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600만원 균등 지급을 정부가 흔들려 해서 새 정부가 흔들려 해서 제가 인수위가 못할 거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도민들은 다 600만원 균등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다행인 건 그 사흘 뒤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600만원 균등 지급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했습니다. 곧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김은혜가 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다시는 고통스러운 4년의 반복이 안 될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부를 설득해서 재원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들이 되실 때까지 여기 계신 구리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누구나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으면 테크노밸리도 그랬습니다. 도지사에게 물어보면 시장에게 물어보면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기다려달라, 곧 나간다면서 단 한 번 얼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토나 추진이라는 그런 말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받을 거라는 그 옛날의 세상의 원칙이 제발 지켜졌으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벤치에 새똥 치우는 걸로 일자리 삼지 않고 제대로 능력만큼 평가받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그 사회를 제가 앞당기겠습니다. 다만 이는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2022년 6월 1일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속지 않는다. 민주당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 위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지난 4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표로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 훗날 아들 딸들을 마주하고 계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가장 옳은 선택, 가장 바른 선택이 2022년 6월 1일에 일어났음을 꼭 두 손 잡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기분에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백경현 시장과 함께 여러분 꼭 한 번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민을 향한